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라면서. 그 어떤 책에서도 포기를 권하거나 칭송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포기는 인생을 편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삶의 균형이 깨진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실의 저울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대로 욕망의 저울을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이것이 바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타인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욕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수혈받아 채우려는 바로 그 욕심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라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내 삶을 위해 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지금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샘 앤 파커슨에서 출간한 오늘 작품은 이승욱 작가의 포기하는 용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툰 삶에서 오는 책임감,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무게감들은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오는 거라 작가는 말하며 욕망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면 내 삶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욕심으로 변질되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는 오랫동안 떨쳐버리지 못했던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 불안한가? 아침이 오고 눈을 뜰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상대의 얼굴에 행여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슬쩍 번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아픕니다. 모임이라도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더욱더 처참한 기분이 들 때도 많습니다. 분명 자신은 모임에 한 사람으로 참석했지만 왠지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답니다. 어떤 말이라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여서 긴장을 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니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런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윤석 씨의 아침은 늘 이런 두려움과 낙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기에 학부모 상담과 교사 관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수업입니다. 원장이지만 수학 강의도 해야 합니다. 중학생들이 주된 수강생인데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기분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귓속말을 하고 그러다가 웃기라도 하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아이들이 미워지고 두려워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급격히 기분이 가라앉고 어쩌다가 기분 상하는 말을 듣는 날이면 당장 학원을 접고 싶어지지만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굴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일을 찾는다 해도 잘 적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윤석 씨는 이런 기분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나름대로 무던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잔소리와 무거운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슬픔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의 상태는 30 중반을 넘기면서 조금씩 심해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3명이나 더 되고 그 무게감이 언제나 자신의 어깨와 가슴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답니다.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과 제대로 섞어본 적이 거의 없고 관계의 괴리감 때문에 자신이 어딘가 부적절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석 씨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써서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농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도하게 긴장하다 보면 대화의 흐름을 타면서 적절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문제의 본질적인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자신을 찌질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 여기는 것이죠. 이들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찌질하다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신이 찌질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찌질함을 인정하면 정말 찌질한 존재가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어떤 감정들을, 어떤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고스란히 다시 느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썩은 냄새가 나는 다락방을 치우려면 먼저 다락방에 들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물건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다시 차곡차곡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다락방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 자신에게 내렸던 평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자신을 형편없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생각인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윤석 씨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포기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잘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잘나 보이려 할수록,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 할수록 자신을 숨기고 과거를 덮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과거의 그 경험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포기입니다. 잘나 보이고 싶은 자신을 포기하고 아팠던 과거의 자신 앞에 같이 웅크리고 앉아 못난 자신을 바라보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든 아이를 위로하는 자신과 자꾸 마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어른이 됩니다. 갖지 못해 괴로운가?
놓지 못해 괴로운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 정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제의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나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확신이 들지 않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한창 진행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가치에 회의가 드는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될 때 말입니다.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일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 상당수는 바로 이런 상황에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보상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을까요? 자신이 나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굳지 않아서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당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나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데. 달걀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혼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라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이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말 내가 원하는 스스로의 욕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해서 정말 바보처럼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찾을 때까지 하던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대신 마음속에 있는 직장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내게 욕망하라고 은밀하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똑똑하게 보일 겁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자기 욕망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원래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더 이상 주저하거나 회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더 이상 징징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사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면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바둑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쳐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욕망인지 아닌지를 밝혀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사랑하기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또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만큼 내 삶과 욕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